자, 우리 11단원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단원,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국제법상 한 나라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 여기는 한 국가에 속한 육지의 범위래요. 자, 육지, 영토가 되겠네요. 국토의 면적이라고 했고요. 자, 육지는 섬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니은은 일반적으로 최저 조위선에서, 자, 최저 조위선은 바닷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라고 했죠. 가장 끝에 수심이 낮을 때, 그렇죠?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로 한다. 자, 이 물에 대한 얘기네요. 자, 이거 0해를 말하는 거네요. 자, 1번이었고요. 자, 다음 지도는 우리나라의 영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C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C해역. 대한민국이랑 일본 사이에 있는 곳이네요. 자, 여기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C해역은 대한해협을 말하는 거네요. 대한해협. 자, 대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는 얘기고요. 자, 영해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적용한다. 자, 3해리 맞죠? 왜냐면 이 일본이랑 한국 사이 여기는 거리가 12해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3해리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였다. 맞나요?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제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여기 지금 다른 나라가 통행할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3해리를 했습니다. 자, 중간 지점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다른 나라 배들이 통행에 지장해 주도록 않도록 영해가 설정되었다. 자, 4번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해를 다른 나라가 이동하는 순간 주권을 침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의 쓰시마 섬과 가깝기 때문에 영해 12를 다 적용하지 못하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3해리를 해놓은 거죠. 자, 3번 문제.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고요.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몇 해리? 그렇죠. 12해리라고 했죠. 12해리.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그러니까 영해 기준선이랑 똑같아요. 시작점이 똑같아요. 똑같은 곳으로부터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했죠. 자, 여기 문제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영토가 이렇게 있다면 이 영토를 기준으로 12해리까지를 영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했는데,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이랑 영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여기 절대 함부로 침범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냐면,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가 이 나라에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여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통행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자, 밑줄 지역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 거리가 가까워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해리 설정하면 많은 해역에서 겹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특히 중국, 일본과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겹치는 수역을 중간 수역이라고 하고,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타적 경제 수역의 특징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맞는 얘기일까요? 영토로부터 200해리 맞는 얘기일까요? 자, 조심하라고 했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기선은 그 영토의 모양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직선 기선일 수도 있고 통상 기선일 수도 있고, 때문에 여기 영토라는 말보다는 기선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내륙국이 뭐라고 했어요?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했죠. 자, 내륙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가 없다. 참, 그렇죠. 내륙해죠. 내륙해. 선생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륙해가 그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를 말하고요. 우리가 전에 말했던 그 카스피해 같은 것, 그죠? 내륙국은 이제 바다에서 이제 먼 곳이겠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다가 없으니까.
다음, 다른 국가의 선박은 연합국의 허가를 받고 통행할 수 있다. 자, 통행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행할 수 있고요. 세계 각국은 영해 바깥쪽으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가 있다. 영해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해랑 겹치지만 영해 바깥쪽 나머지 188해리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상당히 뭐 나머지 문제에 비해서 함정이 조금 치사하긴 했었는데요. 나머지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자, 다음, 자, 5번 문제. 자,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다. 자, 맞죠? 독도는 우리 땅 노래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분쟁 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군인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어요. 경찰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찰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죠.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요. 주소 이전을 해서. 자, 일본은 자국의 교과서에 왜곡된 내용을 실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있죠. 그렇죠. 자, 현재 우리나라는 독도 해양경찰이 경비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은 거주하고 있지 않다. 아니죠.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5번 틀린 얘기고요. 6번 문제 가봅시다. 자, 지도에 표시된 A 지역. 자, 울릉도로부터 약 87km 정도 가까운 곳이네요. 울릉도 동남쪽에 있네요. 백길 따라 약 200리 정도 있네요. 200리. 자, 심리가 4km 정도니까요. 대략 200리가 되겠네요. 자, 뭘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독도였습니다. 독도. 자, 7번. 독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두 가지를 고르면, 자, 두 가지를 고르네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무인도다. 자, 틀렸죠. 토양이 건조하여 식물이 자랄 수가 없다. 아니요,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죠. 그렇죠? 섬 전체가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군사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해양 기지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울릉도보다 늦게 형성되어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볼 수 없다. 아니죠. 틀린 얘기고요. 울릉도보다 독도가 훨씬 더 먼저 생겼죠.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독도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영역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몇 번일까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각종 수상자원이 풍부하다. 자, 조경수역이라고 한 거는 이제 차가운 물이랑 뜨거운 물이랑 만나가지고 그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 뜨거운 물에 사는 물고기 만나서 여러 가지 수산자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말한다고 했어요. 자,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점이 된다. 맞죠? 중요한 얘기죠. 다음, 국가 안보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 맞는 얘기고요. 해저화산의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세계 지질 유적이다. 맞죠? 꼭 답이 없네요. 아니죠. 이런 문제들은 문제 푸는 요령을 잘 보세요. 지금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을 푸는 게 아니라 영역적 가치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영역적 가치. 자, 그러면 영역적 가치 하면 지금 여기서 디귿 또 몇 번이 되겠어요?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하고 디귿이 중요한 것이 되겠네요. 수상 자원이니까 이거는 경제적 가치와 관련될 것 같고요. 리을 이거는 해저 화산이니까 이거는 환경 뭐 생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독도 탐방으로 독도를 다녀온 학생의 일기래요.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뭐가 틀렸어요? 연 강수량이 적은 편? 연 강수량이 약 130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강수량은 1300. 지금 뭐 사실 더 많다 그러죠.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자, 4번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10번 문제. 자, 순천시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다. 자, 순천하면 대표적인 생태도시죠. 자, 생태도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5번이죠. 5번. 대표적인 생태도시라고 했잖아요. 공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어울리기 위해서 한 거죠. 자, 다음 몇 번 문제일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이미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예요. 모든 나라가 이제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때
지역이 그 지역의 특성을 잃어서 세계화에 쭉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한 성질을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들을 지역화라 그랬죠. 자, 옳은 것은 자, 몇 번일까요? 지역화니까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뭐가 틀렸나 봅시다. 자,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자,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교류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자, 2번. 지역화란 국가 단위가 주체가 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국가 단위가 아니죠. 지역화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지역화는 지역을 한 국가의 구성 요소로 보는 관점이다. 아니고요. 자, 국경을 초월한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지역 간 경제 등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경쟁이 늘고 있죠. 자, 5번이 문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지역이 세계 경제 정치 문화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 우리가 뭐 대표적인 지역화 성장 사례로 뭐 I love 뉴욕 그런 거 있었죠. 그런 마크. 뉴욕 같은 특정한 한 도시가 세계화의 표준이 되는 그런 것들. 자, 12번.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자, 기존의 전통적인 경계의 구분이 잃게 된다. 맞죠? 맞는 얘기고요. 다양한 유형의 지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통합 연계되는 것이다. 그렇죠? 독립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통합되고 있다. 그게 세계화와 지역화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계화로 인해 지역이 가진 장점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인 가치를 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그 보령 같은 경우 있죠. 머드가 그 진흙이 나타나는 그 지역의 특징이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축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볼게요. 세계화 속에서 지방자치, 지역경제, 지역문화가 동시에 발전하는 지역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지역화란 지역을 국가의 한 구성 요소로만 다루던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한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 중심적인 질서에서도 벗어나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역을 강조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화는 더 나아가 땡땡의 세계화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지역의 세계화죠. 그렇죠? 지역을 널리 알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답은 가장 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게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자,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어떤 뭐 여기 뭐 보령 대체는 그 보령 같은 경우를 들어볼게요. 그 보령은 갯벌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렇죠? 보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갯벌이 나는 어떠한 지역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시도 중에서 하나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국가 중심적으로만 그 지역을 보는 시선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렇죠? 국가로부터 그 국가의 뭐 도움이나 어떤 것 없이도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보령에는 그 지역을 강조한 현상이다. 그럼으로써 지역화가 더 나가서 그 지역이 더 이상 국가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다. 그래서 지역의 세계화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화는 더 나아가 지역의 세계화로 이루어진다. 자, 지역적인 특징이 전 세계적인 어떤 가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4번입니다. 자, 지역 브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화 전략 중에 한 가지라 그랬죠. 지역 브랜드. 다양한 지역화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죠. 4번.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만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지문도 여러분 잘 눈여겨서 보시고요. 뭐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또 뭘 이용하면 돼요? 그 지역에 나타나는 또 문화재 같은 뭐 사람들이 만든 것, 인문 환경 이런 경우를 이용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자, 15번 지역 브랜드 개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고른 것은 지역 브랜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옳은 것은 15번 그렇죠. 5번이 되겠죠. 자, 뭐가 틀렸냐면 자, 되도록 복잡하게 만든다. 복잡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쉽게 기억할까요? 그렇죠. 되도록
단순하고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역 정체성을 요약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6번. 지역 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에 도움이 되겠죠. 화학과 자부심을 높이는 행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세계화 시대 대표적인 지역화 전략이 되겠죠. 지역 축제.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자, 15번. 5번. 자, 해당 지역의 주민만 참여해 폐쇄성이 두드러진다. 자, 그 지역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지구인의 축제라고 했죠. 자, 5번이고요. 자, 17번.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는 그 특정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쓸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리적 표시제 1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성 녹차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죠. 인증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 인증 마크. 자, 17번의 답은 3번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상품의 역사적 우수성과 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그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요. 인증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자, 그래서 뭐 보성 녹차 하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보성 녹차라고 속여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리얼 관계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8번. 자,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리적 위치. 유라시아 대륙 남쪽에 위치한다. 남쪽이 아니죠.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다. 자,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일본을 통해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다. 자, 일본이 아니죠.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횡단열차를 통해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겠죠. 일본은 이제 바다로 진출하는 방향이고요. 자, 인도와 중국 사이 아니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존재이다. 자, 관계 없는 얘기였습니다.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6.25 전쟁의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6.25 전쟁. 그렇죠. 뭐 2번이 되겠네요. 문화적 동질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나머지 시험 문제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자, 마지막 20번. 알 수 있는 통일 이후 국토 공간에 대한 변화 모습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대요. 자, 통일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얘기죠.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자, 이런 거 함정. 자, 대서양이 아니죠. 어디예요? 태평양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1단원 문제풀이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12단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